현관문 열자마자 침대로 다이브. 꼬박 3일은 누워있어야 겨우 사람답게 살 것 같은 당신. 혹시 성격 탓이라며 자책하진 않았나요? 오늘 여러분의 방전된 마음을 포근하게 충전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 마음의 배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닳을까? 안녕하세요, 닥터 포근이에요. 오늘도 밖에서 사회생활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셨나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은 대충 던져두고 씻지도 못한 채 침대에 툭 쓰러져 있는 당신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누군가는 말해요. 잠깐 친구 좀 만난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잠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었는지요. 왜 우리는 남들처럼 쌩쌩하게 다음날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꼬박 3일은 누워있어야 겨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걸까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도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뇌와 마음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남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배터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른 크기와 성능의 배터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광 패널을 단 것처럼 밖에서 사람을 만날수록 에너지가 충전되는 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주 정밀하고 민감한 보조 배터리와 같아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1%씩, 때로는 10%씩 에너지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야 하죠. 적절한 리액션을 고민해야 하죠. 주변의 소음과 카페의 음악 소리, 옆 테이블의 대화 소리까지. 이 모든 정보가 당신의 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내향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외부 자극을 아주 깊고 세밀하게 받아들여요. 남들은 스쳐 지나갈 작은 표정의 변화나 말투의 뉘앙스까지도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저장하거든요. 그러니 남들보다 뇌가 몇 배는 더 빨리 지칠 수밖에요. 컴퓨터로 치면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 창 하나만 띄워놓고 있는데 당신은 포토샵, 영상 편집 프로그램, 고사양 게임까지 한꺼번에 돌리고 있는 셈이에요.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고 팬이 쌩쌩 돌아가며 뜨거워지겠죠. 그 뜨거워진 마음의 엔진을 식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그 3일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쓰는 사회적 가면도 큰 몫을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혹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나를 억누르고 괜찮은 나를 연기하는 과정은 엄청난 고도의 정신노동이에요. 아, 재밌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무의식은 이제 집에 가고 싶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죠. 이 괴리감이 커질수록 우리는 심리적 탈진 상태, 즉 인플루언서 번아웃과 비슷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누워있는 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뇌가 잠시만요. 지금 데이터 정리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아주 정당하고 건강한 복구 프로세스예요. 첫째 날은 쏟아져 들어온 감정의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둘째 날은 방전된 배터리의 바닥을 닦아내며, 셋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좀 일어나 볼까? 하는 예비 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제 누워있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아주 섬세하고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일 뿐이니까요. 이제 닥터 포근과 함께 왜 우리가 이토록 휴식에 진심이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볼까요? 두 번째, 나른한 회복의 기술. 똑똑하게 동굴로 들어가는 법.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온 날 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머리는 지끈거리고, 속은 왠지 울렁거리고, 귀에서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웅웅거리며 맴도는 느낌이요. 마치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숙취에 시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관계 숙취를 겪곤 합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은 자극을 소화하느라 체한 상태인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바로 이불 속입니다. 3일 동안 누워 있어야 한다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구조 신호예요. 주인님, 지금 당장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시스템을 종료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냥 누워있는 것과 제대로 회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확인하거나 오늘 있었던 실수들을 곱씹으며 이불킥을 하고 있다면 그건 몸만 누워있을 뿐 뇌는 여전히 시끄러운 파티장에 있는 것과 같아요. 배터리가 충전되기는커녕 누수되고 있는 거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만의 안전한 심리적 동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자발적 고립입니다. 동굴의 입구를 막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오감을 쉬게 하는 거예요. 시각적인 자극을 줄이기 위해 방을 어둡게 하고 청각적인 자극을 줄이기 위해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아예 귀마개를 해도 좋아요. 스마트폰은 잠시 방해 금지 모드로 돌려놓고 서랍 속에 넣어두세요. 뇌에게 이제 더 이상 처리할 정보는 없어. 안심하고 쉬렴이라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에너지 가계부 쓰기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에너지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통장과 같아요. 오늘 친구들과의 신나는 수다에 에너지를 80% 썼다면 남은 20%로는 겨우 집에 돌아와 씻고 잠드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내일 쓸 에너지를 미리 당겨 쓴 셈이니까요. 그러니 약속을 잡을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 딱 2시간만 만나고 와야지 하고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신데렐라처럼 12시가 되기 전에, 아니, 내 배터리가 30%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쉽지만 먼저 가볼게라는 말은 나를 지키는 주문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안전한 사람으로 충전하기입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무조건 에너지가 닳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만나고 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죠. 나를 연기할 필요가 없는 가족, 혹은 나의 침묵까지도 편안하게 받아주는 오랜 친구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안전한 관계는 방전된 배터리를 급속 충전해주는 고마운 충전기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만나면 기가 빨리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3일 동안 누워있어야 회복되는 당신은 결코 이상하거나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을 깊고 풍부하게 느끼는 섬세한 안테나를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 안테나가 과열되지 않도록 잠시 전원을 끄고 식히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 이불 속에 파묻히는 자신을 보며 아휴, 난 왜 이럴까 자책하지 않기로 해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뜨거워진 마음을 식히는 중이구나. 3일 동안 푹 쉬고 나면 우린 다시 다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의 포근한 동굴 속 휴식을 닥터 포근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